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기습적으로 김정은이는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EEZ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북한 도발이 미국의 문제라고 말하며 매우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전했습니다. 미 의회 일각에서는 전쟁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여전히 흑단적으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근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처리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바꿀 수 없고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 changed. Nothing. We have a very serious approach. Nothing changed. We take it very seriously. 함께 자리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미사일은 과거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면서 북한은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Continued effort to build threat, political threat that endangers world peace, regional peace, and certainly the United States. 의회 내 강경파 의원은 전쟁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 파괴와 미 본토 파괴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북한 정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에요. brought it on itself.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는 강력한 대북 경제 외교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해상 운송 물품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찔끔 풀며 사드 앙심을 나타냈다. 베이징 산둥서만 허용하고 롯데호텔 면세점은 안 된다. 온라인 판촉, 전세기 크루즈 금지 등 온갖 조건을 다 달았다. 한국 행동 봐가며 사드 보복 해제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다. 이거 WTO에 제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드라고 하는 안보, 그것도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세계 이 무역기구에다가 제소를 해야만 됩니다. 법원 파리바게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빵사 직접 고용 이행 안 하면 총 530억 과태료를 물고 수사를 받는다. SPC그룹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항소심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건설노조 퇴근길 마포대교를 틀어막았다. 이 마포대교를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민노총 산하 2만여 명 민노총 이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다 장악한 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 파괴,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나선 모습입니다. 산하 2만여 명 기습점거 청와대 가겠다. 경찰과 몸싸움하고 주변 교통 1시간여 마비가 됐습니다. 자, OECD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한국 우려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노동개혁하라 문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면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기구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OECD가 알아채린 겁니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6.4%이죠. 임금 비용 증가, 법인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개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노조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노조의 지령을 받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끝나지 않는 관광 보복, 한국행 단체 관광 찔끔 풀어준 중국, 베이징 산둥 지역만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그래서 단체 관광은 베이징하고 산둥만 들어와라. 롯데그룹과는 협력 안 된다.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금지한다. 크루즈 전세기는 허용 안 된다. 한국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여전히 금지한다. 이게 지금 저 해적 시진핑이가 사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허용한 날 단체 관광 예약 취소, 중국 공무원 여행팀 돌연 통보, 일반 단체팀도 제주 예약 취소, 여행사 중당국이 현지서 지시를 했다. 이 시진핑의 해적 지시 대한민국 이렇게 우습게 보고 강경화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 외교 안보 주권을 포기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농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법원이 판단 유보, 문 정부의 코드 맞천세입니다. 제빵사 직접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악재 쌓여가는데 노조는 라인 묶고 12월 초 강력 투쟁, 울산 1공장 돌발 파업으로 이틀째 가동 중단, 점점 나빠지는 대내외 상황, 3분기 영업이익률 4년 전의 절반이다. 올 미판매 13%, 중선 34%를 줄었다. 경영위기 아랑곳 않는 노조, 올해 화물협회에 아직까지 매달려 노조 허락 없인 생산라인 못 돌려. 자기 밥그릇 쇠사슬로 묶나 인터넷은 비판론 퍼지기도.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소형 SUV인 코나가 생산되는 모습. 울산 1공장은 27일 노조의 긴급 파업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노조가 문 정부, 임종석과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노조의 종북한 첩단,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임종석과 문재인과 함께 나선 모습입니다. 시민들 귀갓길 웬 봉변, 현 정부 들어 막무가내 요구 넣는 것 같아 건설노조 마포대교 기습 점거, 사람들 몰린 지하철 9호선 대혼잡, 지난 6월엔 출근 시간 도심 점거했고 이번에는 퇴근 시간 도심을 점거한 겁니다. 경찰 이번에도 차벽 설치 안 했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노조의 나라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는데 노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원 말아먹는데 전교조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 짓거리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 보수 불태우기, 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겁니다. 웽하고 이제 사이렌이 하와이에서 울린답니다. 내달 첫 북핵 대피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매달 1일 점심시간 직전에 경보가 울리면 30년 만에 주민관광객 대피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12분 내지 13분 내 대피 목표, 가족의 전화 걸 시간도 없다며 비상시 행동 요령 몸에 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대피는 실내 창문에서 떨어지고, 실외는 상가 건물 주차장 등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하고, 운전 중에는 길가에 주차 후 빌딩 등 피난처 찾거나 바닥에 누워있을 것. 4번 섬광을 절대 쳐다보지 말 것. 이게 중요하죠. 섬광을 쳐다보지 말아라. 실내에 머물 것. 14일 동안 피난처에 머물 것. 음식, 물 확보나 치료 위해 피난처를 떠나도 좋다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4일 동안은 피난처에 머물러라. 방송 청취해라. 라디오 청취하고 소형 포터블 무전기로 가까운 피난처와 연락해라. 이 행동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북핵 대응 위해 미 의회 해체된 EMP 전자기파위원회를 부활했습니다. 상하원 각 6명씩 위원 12명을 임명했고 북위협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북수일레 미사일 발사 움직임, 이게 어제 나왔던 것을 오늘 새벽에 활자로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오늘 새벽 3시 반에 김정은이가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 거리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ICBM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전국 교구에 100만 서명 지침을 내렸다. 주교회의소 공문을 내렸고
청와대는 논란의 당사자 조국 수석을 보내 곧 대화를 시도한다. 교황은 낙태 허용한 게 아니라 낙태한 여성의 자비를 촉구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전대협 3기 출신의 진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올리려고 전병헌 씨를 저렇게 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북 출신 정무비서관서 승진했고 술 한 병도 못해 별명도 한병도다. 문 캠프 꾸린 광흥창팀 멤버로 임종석 실장과 함께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운동권이 지금 주사파가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를 장악한 것은 정부를 장악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씨가 예산안에 소득 법인세 인상안도 묻어서 들어가게끔 해갖고 세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국회의장 예산부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서 상임위서 여야 합의 못해도 내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국민의당 정세 입장 같은데 법안 통과 밀어붙이면 못 막아. 그렇게 해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이 소득 법인세 인상안도 지금 올라가서 차곡차곡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꼴 나는 것을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또 정세균이가 이렇게 예산안에다가 소득 법인세 인상안도 살짝 묻어가게 해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행정처 판사 P씨를 여러복에 넘겨달라 하는 것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위를 만든 사람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들 동의 못한다. 당시 간부 컴퓨터 등 3대 이상 법원 내부선 사생활권 침해다. 직권남용 등 위법 논란 우려. 법적 대응 나설 땐 최대 내홍이 따를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도 있다고 했다. 형법은 비밀 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놨던 파일들까지 모두 복원해 임의로 열어볼 경우 위법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일을 하려고 이걸 다시금 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에서 낸 전면 광고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성가족부 정책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오늘 11시에 했고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내일 또 11시에 광화문 여성가족부 앞에서 한답니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성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남녀평등이죠. 성평등. 이 성평등은 뭡니까? 동성애자들까지도 평등하자 기반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통한 정부 정책은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내란 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걸었습니다. 고발해야 된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란을 한 겁니다. 왜? 이 투표지, 이 편지지 투표 용지로 부정선거를 해갖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탈취한 자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죽이죠. 동성애 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죽이죠. 헌법을 죽이죠. 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선민 선임기자가 쓴 것입니다. 반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안 된다. 이 반대한민국은 친북
역사박물관은 안 된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편향 현대사 박물관 우려가 현실화될지 기로에 섰다. 진보 좌파 역사학자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됐다. 주 관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전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반영하도록 바꾸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진호 신임 관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현재 전시가 편향됐다고 주장한다. 진보 좌파 시각에서는 진보 좌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종북 좌파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야 할 교과서적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난 9년 박물관을 만들고 이끌고 도와온 사람들은 때로 보수 우파의 불만을 사면서까지 너무 치우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박물관을 바꾸고 싶다면 대한민국 역사의 틀 속에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은 가능하다. 주진호 관장은 분열과 갈등이 이 나라 화합과 통합의 박물관을 만들겠다. 새로운 관점을 강요하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전시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그에게 내전을 치른 분단국가의 국립현대사박물관 수장다운 학문적 전문성, 사려 깊은 성찰,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부탁하고 싶다. 지금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대한민국은 지금 이 주사파, 이 정책, 그리고 그 역사관에 의해서 이것도 다 바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렇게 중립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그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박두식 부국장 칼럼인데 지지율 70%의 눈먼 정권의 휴브리스. 이 휴브리스는 오만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타이틀부터가 개똥입니다. 지지율 70%를 믿습니까? 박두식이는 믿는다라고 이걸 쓰고 있는데 지지율 70%는 응답하는 사람만의 70%입니다. 그러므로 나 안 한다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 그것 따지면 그런 것까지도 다 계산에 넣어서 하면은 지지율 30% 이 내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이 정권은 자신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했다고 자신한다. 그러나 현실 정치에서 정권의 지분은 40%다. 이걸 잊은 채 오만을 키우고 있다. 맞는 말이죠. 이게 40%도 안 되는 걸 가지고 70%로 포장해갖고 지금 오만을 지금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임종석 실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국회의원 질의에 그것이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오만 방자한 유아 독존적인 이 논평을 낸 이 주사파 임종석 이 종북 간첩단의 핵심 이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갤럽이 지난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72%다. 개똥이다. 이 한국갤럽은 니들은 역사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 2만 명을 조사해서 그 중에 응답률이 16%였다. 그래서 1,005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제는 응답률을 밝혀서 그 응답률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좌파 우파 이걸 나누면 70%지만 사실상은 40%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28%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좀 정직한 갤럽이 좀 되어봐라. 이 나쁜 놈들아. 대통령에게 높은 지지율은 커다란 정치 자산이다. 개똥이다. 이것부터가 박두식, 너는 지식인이 아니다. 너는 생략하겠습니다. 이 정권은 지지율 70% 힘을 과거 9년간 이거는 읽기도 싫어요. 이거는 이 박두식이라고 하는 자가 지지율 70%를 사실이라고 보고 쓰고 있기 때문에 읽기도 싫어요. 혁신주도 성장, 노동부터 혁신해야. 이게 말뿐이에요. 나토예요. No action, talk only. 이게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노동부터 혁신해야 하는데 저는 공연불이다. 민노총의 세상이다. 경제 죽이기의 세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노동부터 혁신해야가 이거는 공연불이다. 라고 저는 여기다 쓴 겁니다. 노동을 혁신해야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이 결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는 말이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업, 새로운 산업
경제만 주목하는 혁신주도 성장이 아니라 기존 일자리, 기존 중소기업, 기존 주력 산업 혁신을 통해 경제가 살고 소득도 올라갈 길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미다. 맞다. 그러나 임종석과 문재인과 민노총은 이 짓을 안 한다. 한노총은 이 뻔한 길을 가지 않는다. 소득주도만으로 성장 어려워 벤처 같은 새로운 피 공급해야 지속적인 성장 복제하려면 기술 혁신보다 노동 생산성이 중요하다. 근데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데 이걸 안 하지 않느냐? 16.4%나 최저임금을 올렸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는 사람 소득주도 성장, 혁신주도 성장, 공정경제의 세 축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제각각의 구동 방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하고 노동은 그 연결의 시작이자 끝이다. 노동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 이장원이라고 하는 자도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저 배후에 프롤레타리아 인민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듯합니다. 이 거짓의 언론인들, 거짓의 지식인들. 중국의 관광무기 갑질 두고 볼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한중 합의로 사드 문제가 봉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그 직후부터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왕위 외교부장이 연속으로 나서 적절한 사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 달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때도 사드 압박을 가해할 것이다. 외교를 구걸처럼 하니 나라와 온 국민이 말도 안 되는 수모를 당하는 것이다. 강경화와 문재인과 임종석이는 이제 그만 내려와라. 이제 국민을 그만 괴롭히고 대한민국 5천만을 그만 수렁으로 하고 니들 스스로 내려와라. 이 나쁜 사람들아. 세월호 말만 나오면 벌어지는 과잉들, 기획살인을 밝혀라. 세월호 기획살인을 밝혀라. 5년간 수사하는 것이 이게 웬일이냐. 니들이 죽여놨지 않느냐. 문재인 정부 니가 죽여놨지 않느냐. 24조 원 주거복지도 추가, 청와대 하수분이라도 있나? 이게 막 퍼주게 합니다. 나라 경제 지금 망치고 있습니다. 임종석이와 문재인이와 노조가 지금 합세해서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법인세도 올려서 경제를 죽이는 일을 이제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300조 원 넘게 들어갈 공무원 17만 명 채용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한다. 청와대에 마술 하수분이 있을 리 없다. 결국 모두 국민이 세금 내메워야 하고 그렇게도 못하는 부분은 나라 빚이 된다.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 동아일보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중국 사드 뒤끝 한국 단체 관광 찔끔 허용 같은 내용이죠. 베이징 산둥 여행사에 한해 해제됐고 롯데호텔 면세점 이용은 금지했고 한국 조치 봐가며 단계적으로 풀겠다. 자국민 북 여행 금지 독자 제재도. 따라서 사드를 내쫓기 전까지는 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한미 동맹 파괴하는 전략을 중국과 북한이 같이 공조해서 가고 있고 거기에 문재인, 임종석이가 편승, 강경화가 함께 편승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 공세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합니다. 여 대표까지 법원 판결 이딴 비난, 이게 추미애가 한 일이죠. 김명수 대법원장 1일 신임법관 임용식서 사법권 정치적 독립 뜻을 밝힐 듯하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 달 1일 신임법관 임용식에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 침해에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을 석방한 결정 등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여당의 비난이 잇따르자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 석방에 대해 법원은 사법부에 대해 국민의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이라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기회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송영길, 안민석 의원도 석방 결정을 한 판사를 비난했다. 북한에 화난 중국, 유엔 결의 넘어 독자 제재, 내국인 북여행 금지 조치, 연 380억 원 넘게 벌던 북타격을 입었다. 동북지역은 허용설, 실효성 논란.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동북지역은 허용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중적인 잣대다. 이게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보도입니다. 조명균 통일장관이
북한 엔진 연료 시험 꾸준히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새벽 3시 반에 화성 15형을 발사했다라고 김정은이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 혁신성장 속도감이 안 느껴진다. 교제개혁 미흡을 질책했다. 나는 여기다 나토라고 썼습니다. No action talk only. 그래서 이 참 모든 정책은 기업 죽이기, 대기업 죽이기,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인상 이 짓을 하면서 혁신 성장을 하라고 하니 이게 나토, no action talk only면 괜찮은데 opposite action talk only 반대로 갑니다. 말은 반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강도 높은 질타에 참석자들 긴장, 주역은 민간, 정부는 서포트타워, 점검회의여로 진도 확인하겠다. 일각 혁신성장 개념 여전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게 할 수밖에 없죠. 경제를 죽이게 하면서 경제를 살리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그 얘기가 혁신성장 개념 여전히 모호하다. 차별화된 구체적 비전 못 보여준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를 죽이고 있으면서 경제를 혁신하라고 하니 이게 이율 배반적인 얘기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하고 있는 거죠. 자, 동아일보의 사설입니다. 혁신성장의 열쇠가 뭐냐? 안대공화국 탈피, 규제 탓, 정부가 초연결 진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재생에너지를 혁신성장 5대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통해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부처 차원의 협업을 당부했다. 정부가 올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경제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분배 방점이 찍혀 있었지만 9월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부각하면서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기 시작했다. 말뿐이다. 과도한 규제로 신산업 활성화의 길이 막힌 상황에서 혁신성장은 과학기술, 산업, 사회제도, 교육개혁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미래의 먹거리를 찾으려는 국가전략이다. 그러면 국가전략에 돈이 필요한데 최저임금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법인세 올려놓고 이걸 하라고 하니 누가 하겠는가? 어제 정부의 혁신성장회의에서는 의료, 교육, 관광 등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위한 규제 완화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말만 하고 있는 이 경제정책을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는 이 거짓 정부를 보는 겁니다. 참탈 정부를 보는 겁니다. 현대차 위기 탈출 노력 쇠사슬로 묶은 노조. 이 노조 뒤에 임종석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노조 밑에 임종석이가 있고 문재인이가 있는 겁니다.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코너를 증산하려는 사측에 맞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27일 울산 1공장 파업에 들어갔다. 올 들어 9번째 파업이다. 노조 간부가 생산 라인을 쇠사슬로 묶어버리기도 했다. 판매 부진에 빠진 현대차에서 그나마 효자 노릇을 해온 것이 7월 출시 후 국내 판매 1위를 달리고 있는 코나다. 현대차는 유럽에 이어 내년 미국에도 코나를 수출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노조와 정산을 협의해왔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4일 자체적으로 생산을 늘리려다 파업에 맞닥뜨렸다. 종북 간첩단이 장악한 노조. 현대차 노조가 귀족 노조 소리를 듣는 것은 단지 많은 연봉 때문만은 아니다. 파업으로 언제든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비난을 자초했다. 1987년 노조 설립 후 31년 동안 파업이 없었던 해는 4년뿐이다. 왜냐? 노조를 종북 간첩단이 장악했기 때문이다. 대법관 처음 제청한 김명수 제청권 독립 지켜나가기를. 문 대통령 임기 중 김재영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을 임명한다. 이것 때문에 정권을 찬탈한 이 거짓 정부 임종석 문재인이를 보는 겁니다. 9월 퇴임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 이미 임명을 임명했고 이번에 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을 임명합니다. 그래서 전 부서에 종북 간첩단을 앉히려고 하는 임종석과 문재인 찬탈 정부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는 골기해야 됩니다. 이제는 임종석과 문재인을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와 그리스꼴처럼 망해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은 이제 신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이 밤도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땅굴안보 국민연합 대표 한성주 장군입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기습적으로 김정은이는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ICBM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EEZ 경제 수역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제 신문과 텔레비를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북한 도발이 미국의 문제라고 말하며 매우 심각하게 다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요새 일각에서는 전쟁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부는 여전히 핵산 이야기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근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미사일 발사한 것에 대한 미국의 반응입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은 바꿀 수 없고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 changed. Nothing. We have a very serious approach. Nothing changed. We take it very seriously. 함께 자리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미사일은 과거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면서 북한은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it's a continued effort to build threat, political threat that endangers world peace, regional peace, and certainly the United States. 의회 내 강경파 의원은 전쟁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 파괴와 미 본토 파괴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북한 정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원이에요. North Korea brought it on itself.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는 강력한 대북 경제 외교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해상 운송 물품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2017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중국 단체 관광 찔끔 풀며 사드 앙심을 나타냈다. 베이징 산둥서만 허용하고 롯데호텔 면세점은 안 된다. 온라인 판촉, 전세기 크루즈 금지 등 온갖 조건을 다 달았다. 한국 행동 봐가며 사드 보복 해제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다. 이거 WTO에 제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드라고 하는 안보, 그것도 공격용 무기가 아닌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세계 이 무역기구에다가 제소를 해야만 됩니다. 법원 파리바게뜨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제빵사 직접 고용 이행 안 하면 총 530억 과태료를 물고 수사를 받는다. SPC그룹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항소심으로 갈 공산이 큽니다. 건설노조 퇴근길 마포대교를 틀어막았다. 이 마포대교를 틀어막은 모습입니다. 민노총 산하 2만여 명 민노총 이 종북 간첩단이 리더십을 다 장악한 민노총이 지금 대한민국 파괴, 대한민국 경제 파괴에 나선 모습입니다. 산하 2만여 명 기습점거 청와대 가겠다. 경찰과 몸싸움하고 주변 교통 1시간여 마비가 됐습니다. 자, OECD 국제기구에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한국 우려된다라는 경고입니다. 노동개혁하라 문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ECD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우려하면서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기구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목조목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지금 임종석이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OECD가 알아채린 겁니다. OECD는 28일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한국은 반도체 경기 활황 등 긍정적인 요인에도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6.4%이죠. 임금 비용 증가, 법인 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둔화가 우려된다며
각종 하방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구조개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은 전혀 안 하고 있죠. 노조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노조의 지령을 받는 임종석과 문재인이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얼마나 우습게 보길래 끝나지 않는 관광보복, 한국행 단체 관광 찔끔 풀어준 중국, 베이징 산둥 지역만 단체 관광을 허용했다. 그래서 단체 관광은 베이징하고 산둥만 들어와라. 롯데그룹과는 협력 안 된다. 롯데호텔 숙박이나 롯데면세점 쇼핑 금지한다. 크루즈 전세기는 허용 안 된다. 한국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여전히 금지한다. 이게 지금 저 해적 시진핑이가 사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갖고 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허용한 날 단체 관광 예약 취소, 중국 공무원 여행팀 돌연 통보, 일반 단체팀도 제주 예약 취소, 여행사 중당국이 현지서 지시를 했다. 이 시진핑의 해적 지시 대한민국 이렇게 우습게 보고 강경화와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저자세 외교, 굴욕 외교, 외교 안보 주권을 포기한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농단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 법원이 판단 유보, 문 정부의 코드 맞춘 셈이다. 제빵사 직접 고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악재 쌓여 가는데 노조는 라인 묶고 그럴 경우 이법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 일을 하려고 이걸 다시금 열었지 않습니까?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에서 낸 전면 광고입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여성가족부 정책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규탄 기자회견을 오늘 11시에 했고, 성평등 정책 규탄 국민대회를 내일 또 11시에 광화문 여성가족부 앞에서 한답니다.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성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여성가족부가 기본계획을 양성평등이 아닌 남녀평등이죠. 성평등. 이 성평등은 뭡니까? 동성애자들까지도 평등하자 기반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은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를 통한 정부 정책은 성평등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헌 위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일을 대놓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내란 죄로 문재인 대통령을 걸었습니다. 고발해야 된다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내란을 한 겁니다. 왜? 이 투표지, 이 편지지 투표 용지로 부정선거를 해갖고 대한민국의 정권을 탈취한 자가 임종석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죽이죠. 동성애 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를 죽이죠. 헌법을 죽이죠. 참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골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이선민 선임기자가 쓴 것입니다. 반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안 된다. 이 반대한민국은 친북 역사박물관은 안 된다. 이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좌편향 현대사 박물관 우려가 현실화될지 기로에 섰다. 진보 좌파 역사학자 중에서도 강성으로 꼽히는 주진오 상명대 교수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됐다. 주 관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의 전시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우리 근현대사의 어두운 부분을 반영하도록 바꾸어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진호 신임 관장을 비롯한 일부 인사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현재 전시가 편향됐다고 주장한다. 진보 좌파 시각에서는 진보 좌파 이거 맞지 않습니다. 종북 좌파 시각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적 공감대에 입각해야 할 교과서적 관점에서 보면 비교적 균형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온당하다. 지난 9년 박물관을 12월 초 강력 투쟁, 울산 1공장 돌발 파업으로 이틀째 가동 중단, 점점 나빠지는 대내외 상황,
3분기 영업이익률 4년 전의 절반이다. 올 미판매 13%, 중선 34%를 줄었다. 경영위기 아랑곳하는 노조, 올해 화물협회에 아직까지 매달려 노조 허락 없인 생산라인 못 돌려. 자기 밥그릇 쇠사슬로 먹나 인터넷은 비판론 퍼지기도. 현대차 울산 1공장에서 소형 SUV인 코나가 생산되는 모습. 울산 1공장은 27일 노조의 긴급 파업으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이게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 노조가 문정부, 임종석과 문재인과 함께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는 작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 노조의 종북한 첩단,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에 임종석과 문재인과 함께 나선 모습입니다. 시민들 귀갓길 웬 봉변, 현 정부 들어 막무가내 요구 넣는 것 같아 건설노조 마포대교 기습점거, 사람들 몰린 지하철 9호선 대혼잡, 지난 6월엔 출근 시간 도심 점거했고 이번에는 퇴근 시간 도심을 점거한 겁니다. 경찰 이번에도 차벽 설치 안 했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노조의 나라입니다.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말아먹는데 노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원 말아먹는데 전교조를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 짓거리를 임종석과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경제 죽이기, 보수 불태우기, 여기에 올인하는 모습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겁니다. 웽하고 이제 사이렌이 하와이에서 울린답니다. 내달 첫 북핵 대피 사이렌이 울린다고 합니다. 매달 1일 점심시간 직전에 경보가 울리면 30년 만에 주민관광객 대피훈련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12분 내지 13분 내 대피 목표, 가족의 전화 걸 시간도 없다며 비상시 행동 요령 몸에 뵐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대피는 실내 창문에서 떨어지고, 실외는 상가 건물 주차장 등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하고, 운전 중에는 길가에 주차 후 빌딩 등 피난처 찾거나 바닥에 누워있을 것. 4번 섬광을 절대 쳐다보지 말 것. 이게 중요하죠. 섬광을 쳐다보지 말아라. 실내에 머물 것. 14일 동안 피난처에 머물 것. 음식, 물 확보나 치료 위해 피난처를 떠나도 좋다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14일 동안은 피난처에 머물러라. 방송 청취해라. 라디오 청취하고 소형 포터블 무전기로 가까운 피난처와 연락해라. 이 행동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북핵 대응 위해 미 의회 해체된 EMP 전자기파위원회를 부활했습니다. 상하원 각 6명씩 위원 12명을 임명했고, 북위협 정기적으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본 북수일레 미사일 발사 움직임, 이게 어제 나왔던 것을 오늘 새벽에 활자로 만들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오늘 새벽 3시 반에 김정은이가 화성 15형을 발사했습니다. 그 거리 1만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ICBM이라고 했습니다. 천주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한다. 전국 교구에 100만 서명 지침을 내렸다. 주교회의소 공문을 내렸고, 청와대는 논란의 당사자 조국 수석을 보내 곧 대화를 시도한다. 교황은 낙태 허용한 게 아니라 낙태한 여성의 자비를 촉구한 것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알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한병도 전대협 3기 출신의 진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올리려고 전병헌 씨를 저렇게 내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북 출신 정무비서관서 승진했고, 술 한 병도 못해 별명도 한병도다. 문 캠프 꾸린 광흥창팀 멤버로 임종석 실장과 함께 학생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운동권이 지금 주사파가 대한민국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청와대를 장악한 것은 정부를 장악한 것입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씨가 예산안에 소득 법인세 인상안도 묻어서 들어가게끔 해갖고 세트로 올렸다고 합니다. 국회의장 예산부 부수법안 25건을 지정해서 상임위서 여야 합의 못해도 내달 1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여국민의당 정세 입장 같은데 법안 통과 밀어붙이면 못 막아. 그렇게 해서
법안은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이 소득 법인세 인상안도 지금 올라가서 차곡차곡 대한민국 경제가 죽어가는 모습을 국민들은 앉아서 보고만 있을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꼴 나는 것을 종석과 문재인이가 또 정세균이가 이렇게 예산안에다가 소득 법인세 인상안도 살짝 묻어가게 해갖고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 행정처 판사 P씨를 여러복에 넘겨달라 하는 것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재조사위를 만든 사람이 김명수 신임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사자들 동의 못한다. 당시 간부 컴퓨터 등 3대 이상 법원 내부선 사생활권 침해다. 직권남용 등 위법 논란 우려. 법적 대응 나설 땐 최대 내홍이 따를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형법상 비밀 침해 소지도 있다고 했다. 형법은 비밀 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해당 판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삭제하거나 비밀번호를 걸어놨던 파일들까지 모두 복원해 임의로 열어